자, 이어서 논제 2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논제 2번도 역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수리논술을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2번은 오케이 하고서 그냥 바로 풀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또 색다른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흔히들 말하는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거기에 따라서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 모두 마지막 마무리는 똑같습니다. 부분적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저기 뭐죠? 함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 fx를 우리가 구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별도의 강의로 올리겠습니다. 알쓸신수로 올릴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따로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미분 가능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분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적어져 있죠?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 항상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자, 이걸 우리가 보통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워낙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니까 함수 방정식이라고 선생님도 읽겠지만 사실은 얘들아 함수를 포함한 항등식이죠. 본질은 바로 항등식이라는 거죠. 함수를 포함한 항등식? 항등식이 뭐예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 수치 대입법. 양쪽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다. 개수 비교법. 그 다음 항등식은 언제나 미분할 수 있다. 항등식은 언제나 적분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두 개의 합이 각각의 합으로 쪼개지거나 뭐 내지는 두 개의 합이 각각의 곱으로 변하거나 또는 두 개의 곱이 각각의 합으로 쪼개지거나 두 개의 곱이 각각의 곱으로 쪼개지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다 암기가 돼 있죠. 그래서 가령 자, 이런 함수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지면, 항등식이 주어지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죠, 이걸? 주어진 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라고 바로 해석을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해석이 된다면 수능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처음 듣는 친구는 그냥 진짜? 라고 해서 그냥 일단 수능 대비해서는 외워두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유도는 그냥 한 번 쓰면 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 가령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가 곱하기로 이거 지수함수 아니야? 그 다음 얘는 노구함수 아닌가? 그 다음 얘는 그냥 x의 n승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x의 n승을 다른 유식한 말로 파워 펑션 몇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외우고 있죠. 그 다음 또 이것들을 변형한 것들 fa 더하기 fb 더하기 k라든가 또는 fa 더하기 fb 더하기 pxy 더하기 k라든가 또는 fa 더하기 b fa 더하기 fb 더하기 p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q 더하기 k라든가 이 정도 것들은 다들 수능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씩은 다들 공부해 봤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를 딱 보는 순간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순간 이 함수는 1차 함수야. 그런데 얘는 원점을 통과하지는 않고 k야 마이너스 k. 그 다음 얘는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 2차 함수인데 p의 절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즉답, 바로 얘들아 원래 함수를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왜?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그 계산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다들 암기 수준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평가원에서 한 10년 전에 출제됐던 건 얘죠. 얘가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릴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냥 두 가지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제시했던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함수를 직접 구해버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할 거니까 일단 보세요. 자,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답안. 예시답안에서는 어떻게 이걸 진행하냐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니까 적당한 숫자를 내가 계속해서 대입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의 예시답안은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어찌되었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 다음 fx의 9제곱 그 다음에 f 2-x의 10제곱 그 다음에 f'x dx 자,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일단 출제 포인트, 즉 채점 포인트는 함수를 포함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는가. 두 번째, f'x dx가 보이는 걸 봤을 때 fx를 내가 t라고 치환해야 되지 않을까? 즉, 치환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낼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점은 30점이에요. 배점은 30점이고 치환적분까지 일단 풀어내시면 배점표에 보면 10점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20점. 다시요. 이게 지금 몇 점짜리 문제였죠? 이거 40점짜리 문제였구나. 그래서 치환적분까지 가면 20점. 그 다음에 부분적분으로 마무리까지 하면 추가 20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40점짜리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갈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보자. 치환적분 할 거야. 치환적분 할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f'x dx가 보이니까 누구를 치환하시겠어요? 합성함수잖아. 9차 함수에다 fx를 집어넣고요. 10차 함수에다 얘들아 f2-x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치환적분 맞죠? 이걸 치환할 거예요. 얘를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양변 미분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아 얘를 한꺼번에 dt를 처리할 수도 있죠.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면 자, 원래 변수는 x였죠. x의 범위는 0에서 2까지죠. 그런데 새로운 변수는 t죠. t는 얘들아 뭐예요? f0부터 f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들아 F0이 얼마인지 찾아내야 되는구나. F2가 얼마인지 찾아내야 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아내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필요한 값들을 내가 찾아내야지.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더 줬죠. 어떤 조건을 줬어요? F3은 6이다. 이 조건을 줬거든요. 이 조건과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F0을 찾고 F2를 찾아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A와 B는 임의의 실수야. 내 마음대로 대입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얘들아 얼마 대입하고 싶어요? 둘 다 0을 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왼쪽은 F0. 오른쪽은 F0. 더하기 F0. 하나 넘기면 지워지겠죠. 따라서 얘들아 결론 F0은 얼마예요? 0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F0이 얼마라고요? 0이요. F0이 0입니다. 다시. F2는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 F2는요. F2는 어떻게 구하지? 글쎄, F2는
A하고 B에다 1 집어넣으면 F2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쪽은 F1이 2번 나오는데 F1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조건을 줬겠죠. 자, 6부터 써볼게요. 6이 얼마라고요? F3이라고요. F3. 3은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더하면 돼요? 2하고 1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함수 한 등씩 사용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쪼갠다고요? 이렇게 쪼개겠죠? 그 다음 다시 F2는 뭐예요? 이건 얘들아 뭐 더하기 뭐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다시 이것도 얘들아 저 한 등씩 이용하게 되면 F1 더하기 F1로 쪼개겠죠. 그럼 F1이 몇 번 나와요? 총 3번 나오죠. F1 3개, 그게 6이다. 그럼 얘들아 F1은 얼마란 뜻이에요? 2란 뜻이죠. 3F1이 얘들아 6이니까 3으로 나누시면 F1은 2예요. 그러면 F2는요? 얘들아 1하고 1을 대입하세요. 그럼 F2가 되고요. F1 더하기 F1이죠. F1이 몇 마리? 2마리죠. 그럼 얘들아 2가 2마리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따라서 너는 4구나. 요 내용들은 1학년 함수 배우실 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자, 주어진 이 복잡한 정적분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0에서 2였는데 0에서 4로 바뀌었죠? 그 다음 f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의 구승이죠? 저런, 얘가 아직 남았네요. 얘는 어떻게 처리하죠, 선생님? 요거 딜레마인데? 요거 딜레마예요. 요게 좀 딜레마네. 그러면 f2-x는 쓰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f2-x는 역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x는 2 더하기 마이너스 x거든요. 그럼 얘들아 함수 방정식에 하면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f는 얼마예요? 4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죠? f-x를 얘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fx로 표현할 수 있지? 이게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첫 번째 벽이죠. 그러면 선생님 1학년 때 저런 걸 제가 어떻게 풀었죠? 여러분들 스스로 막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내실 겁니다. 뭘 생각해낼 거냐면 여러분들이 F0을 알고 있거든요. F0이 0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 보세요. 저 식에서 x하고 마이너스 x 대입해 보세요. 저 식, 이 식에다 얘들아 a에다 x 대입할 거고요. b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할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예요? 0이죠. F0이네? F0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지금 얘들아 우리의 딜레마가 뭐였죠?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우리의 딜레마였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F-X는 얘 넘기면 되죠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fx를 뭐라고 치환했죠? t라고 치환했으니까 무슨 t가 돼요?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렇구나. 너는 마이너스 t야.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요거 이해갈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f'(x) dx는 한꺼번에 얘가 dt로 바꿔치기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한양대에서 발표한 채점표에 의하면 40점 만점 중에 여기까지 쫓아오시면 20점을 확보하신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좋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봐도 얘들아 탁 느낌이 오죠? 이걸 전개할 수는 없어. 거기다 t의 고승을 곱해? 그럼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걸 다시 또 하나하나 다 적분해? 그리고 나서 얘들아 4를 대입하겠다고 미친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걸 직접 다 전개해서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서 이제 바로
논술을 공부했던 친구와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탁 갈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이용해서?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낼 수 있다. 지금 부분적분은 보통 초월함수와 다항함수의 곱 이런 것들을 적분할 때 쓰는 테크닉 아닌가요? 얘는 둘 다 다항함수인데 네, 부분적분은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의 미분법의 반대 과정이다. 따라서 두 개의 함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언제든지 부분적분으로 풀 수 있어. 이게 교과서의 설명이죠. 거기 초월함수, 다항함수란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초월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이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됐을 뿐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풀려고 하는 다항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을 부분적분으로 계산하는 건 사실은 아주 많은 대학들에서 기출문제로 존재해요. 이것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아마 그 이론 강의로 해서 올려드린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연습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은 딱 보는 순간 편안하죠.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일반화 시켜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화 시켜볼게요. 일반화 시키면 자, 논술을 꾸준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적분의 형태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적분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알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둘 다 얘들아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고요. 특징은요. 앞에 거에다 0 대입하면 0 되겠죠? 뒤에 거에다 A 대입하면 0 됩니다. 그래서 아래 것과 밑 것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구조? 이런 구조이어야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부분적분 쓸 거야. 그럼 선생님, 누구를 미분하고 누구를 적분할 건가요? 간단해요. 마지막에 적분하기 쉬운 형태를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두 개의 식 중에서 얘들아 어느 쪽의 식이 간단해 보이죠? 얘가 간단해 보이죠? 그럼 얘를 없애주면 돼요. 얘를 없애려면 이쪽을 미분할 거고요. 이쪽을 적분할 거란 얘기죠. 교과서의 표현에 의하면 뭐 이쪽이 뭐야? U 프라임, 이쪽이 V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세팅하시면 돼요. 저 순서가 바뀌어도 계산은 똑같습니다. 단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아, 선생님 앞에 걸 적분하겠다고요? 네. 그럼 뒤에 건 미분하겠다고요? 네. 자, 그러면 앞에 거에다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n a-x의 몇 승? n-1승이 될 거야. 이 상태에서 얘들아 부분적분 쓰면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를 곱할 거니까 어떻게 돼요? m 더하기 1분의 1 x의 m 더하기 1승 곱하기 너 a-x의 n승. 그런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그 다음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붙이죠? 그러면 플러스 두 개 곱하면 인테그랄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부분적분 쓴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얘 0하고 A 대입할 건데 A 대입해 보세요. A 대입하면 0 돼요. 0 대입해 보세요. 0 대입하면 0 돼요. 따라서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얼마야? 0이요. 그럼 결국 얘다 누구만 남아요? 얘만 남죠. 자, 그러면 물론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아, 부분적분을 한번 썼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앞에 있는 지수에다 1을 더한 게 분모로, 뒤에 있는 지수 그대로, 그 다음 0에서 a까지, 그 다음 x하고 a-x 그대로 등장하는데 잘 보세요. 앞에 거는 지수가 하나 늘었고 뒤에 건 지수가 하나 어떻게 됐죠? 줄었죠.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강의를 올려드리고요. 여기서 한 번만 추론해 보세요.
추론을 한 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얘다 부분적분을 한 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는 있었고요. 한 번 더 얘를 가지고서 얘들아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에다 1 더한 거.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자, 그 다음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X 하나 늘어. A-X 하나 줄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인데 확인하시고 싶으면 이거 가지고 부분적분 한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애가 계속 차수가 줄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1차 됐다가 사라지겠죠. 대신 앞에 있는 애는 꾸준히 차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해가요? 좋아요. 요거를 별도의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부분적분을 이용한 정적분 계산의 아주 유명한 패턴입니다. 패턴이니까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안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저 이거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자, 부분적분 할 거예요. 부분적분 할 거고요. 자,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적분할 거고요. 이거는 미분할 거예요. 자, 앞에 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니까 일단 10분의 1. 그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t의 10승. 그 다음에 얘랑 곱하겠죠? 구간은 0에서 4까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 미분한 거, 얘하고, 얘 적분한 거, 요거 하고요. 잠깐만. 써놓고 하자. 천천히 하면 돼요. 요거 적분하면.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부분 적분하시게 되면, (0에서) 4까지. 그 다음, 얘하고 얘 곱한 다음에 다시 적분 붙이면, 잠깐만. 10분의 1 있고 10이 있네요. 10분의 1 있고 10이 있는데, 잠깐. 우리가 수열에서 배운 게 뭐였죠? 어떤 추론을 할 때에는 규칙이 보일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뭐 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이렇게 쓰세요. 10분의 10. 그 다음에 적분 0에서 4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t의 10승, 4-t의 9승, dt. 자, 적분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였죠. 하나 늘리면 10이죠. 그게 분모로. 10이었죠. 그대로. 그 다음 0에서 4까지.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하나 늘죠. 10. 뒤에 거 하나 줄죠. 9.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맞아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어차피 얘들아 이거 4 대입하고 0 대입하면 0이에요. 그럼 이제 매번 얘들아 얘를 계산할 필요는 있겠어 없겠어? 어차피 얘들아 매번 나올 때마다 얘들아 앞쪽은 0이 될 텐데 그럼 뒤쪽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얘 당연히 얘들아 또 뭐예요? 적분하시겠죠? 얘 당연히 뭐예요? 미분하시겠죠? 그러면 10분의 10은 있고요.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텐데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0에서부터 4까지 대입하게 되면 0 되는 건 아까 우리가 확인했어요. 할 필요 없고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붙이면 어떻게 되죠?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붙이면 4까지 두 개 곱하면 다시요. 하나 증가했고요. 하나 감소했고요. 앞에 분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10이었어. 하나 더해서 11.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네.
이해 가세요? 좋았어.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부분적분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사라져요. 그럼 얘만 남겠죠.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2개 더하면 19, 그 다음에 2개 더하면 19, 2개 더하면 19. 다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t의 19고 얘는 이제 사라지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분수들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분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분수는 뭐가 될까요? 마지막 분수는 얘들아 마지막 이 전 단계는 얘들아 t가 몇 승이었을까? 18승이었으니까 18에다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1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18이고 1이었어. 1이었으니까 1에서 그냥 하나 빼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하나 빼면 어떻게 되지? 1이겠네. 이 바로 전 단계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자, 다 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적분하면 20분의 1, t의 20승. 거기다 4를 대입하고 0은 대입할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 적분한 다음에 얘들아 4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0분의 1.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을 거 아니야. 4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예, 가죠. 그러면 선생님 간지나게 쓰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10팩토리알인데. 이를 뭐 곱해봤자 얘들아 어차피 안 변하니까 10팩토리알인데요. 그 다음 이거는 왜 또 뭐야? 왜 또 10부터 20까지야? 왜 10부터 20까지지? 위에다 위아래 모두 10팩토리얼을 곱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죠? 이거 계산한 걸 뭐라고 놨어요? K라고 놨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 앞에다 누굴 곱하라고 돼 있어요? 20 컨비네이션 10을 곱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0 팩토리얼 10 팩토리얼 10 팩토리얼 조합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뭔가 계산을 같이 해내야 되거든. 그럼 얘도 팩토리얼이 편하겠죠. 그러면 10 팩토리얼은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얘들아 뭐야? 20 팩토리얼이 아니죠. 왜? 20부터 1까지 곱해야지 얘들아 뭐가 돼? 20 팩토리얼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위아래 10 팩토리얼을 곱할게요. 위아래 10 팩토리얼 곱하면 원래 10 팩토리얼인데 거기다 10 팩토리얼을 곱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10 팩토리얼을 곱하면 1부터 10까지 곱했어. 근데 거기다 얘를 또 곱할 거야. 그럼 얘가 누가 겹쳐요? 10이 겹치거든요. 그럼 10은 하나만 따로 쓸게요. 그러면 10 팩토리얼 곱하면 1부터 10까지. 그 다음 11부터 20까지. 따라서 얘들아 뭐가 되죠? 20 팩토리얼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얘들아 문제에서 얘기하는 K예요. 따라서 얘들아 답은 자, 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계산해 줄래라고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K가 얘들아 이거였어. 그 다음에 얘들아 뭐야? 20, 10 이게 바로 얘들아 얘였어. 따라서 얘들아 2개 곱하게 되면 다 지워지고 얘들아 분모에 누구만 남아? 10만 남겠죠. 위에는요 4의 20승은 2의 몇 승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40승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이해 갈까? 그럼 2 하나 약분할까요? 2 하나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는 얼마가 되고요? 5가 될 거고요. 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2의 몇 승? 39제곱이 되겠죠. 이게 답이다. 이해 가실까요? 이게 얘들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이 다른 방법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앞에서 여기 보세요.
앞에서 선생님 저 수능 준비하면서 이런 거 배웠는데요. 함수를 포함한 항등식이 나왔어. 이걸 내가 어떻게 접근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였죠? 이거였죠. 자, 풀어드린 건 별이에요. 별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미적분 파트에서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이건 얘들아 우리가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명령이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코딩되어 있는 내용들 아닌가? 맞죠? 오케이. 물론 얘들아 이제 수능 공부를 좀 하셨다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가 뭐가 있지?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혹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아닌가? 그럼 또 옆에 있던 똘똘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특수한 상수함수 아닌가요? 이런. fx는 0. 언제나 뭐라고요? 0이라고요. 얘가 들어와도 뭐예요? 0이요. 얘가 들어와도 0이요. 얘가 들어와도 0이요. 이거 성립하지 않니? 사실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거나 아니면 상수함수에서 가장 특별한 x축과 겹치는 상수함수. 그런데 바로 반성을 하죠. 얘는 불가능하구나. 왜? 3대입 해주세요. 여기다 3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근데 얼마래? 6. 그래서 얘가 탈락이에요. 그래서 얘가 탈락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학교가 한양대의 예전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서강대 문제, 그 다음에 시립대 문제. 많은 대학교들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함수 방정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를 쓴다. 자,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게 도함수의 정의였거든요. 여기 보세요. a 대신에 x 집어넣으세요. b 대신에 h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fx 더하기 h는 fx 더하기 fh로 쪼개지죠. 자, 얘가 어떻게 쪼개진다고요?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처음 해봤죠. 빵빵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0 대입하면 이거는 얘들아 아까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었나요? F0이 0이라는 거. 그럼 얘들아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얘들아 이거 0 더하기 H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F0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0에서의 무슨 개수가 돼요? 미분 개수가 되죠. 그러면 질문. 도함수가 상수항이래요. 도함수가 상수항이야? 그럼 원래 함수는요? 도함수를 적분하면 되는데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0 대입해주세요. 0 대입하면 0 돼야 돼. 0 대입해. 0 대입하면 이거 사라져. C만 남는데 그럼 C는 얼마예요? C는 0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탁 나오죠. 그럼 기울기가 궁금한데 어떡하지? 3 대입하면 6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게 6이 돼야 돼. 그러면 기울기 F'Y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얘들아 뭐가 결정돼요? 주어진 함수는 2의 몇 승이다? X승이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뭐였죠?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0에서 2까지 fx의 굿은 f2 얼마였죠? x 10승 그 다음에 뭐였죠? f'x dx. 자,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할 거야. fx는요? fx에다 얘들아 2x를 대입할 거야. 2x를 얘들아 9번 곱하래.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f2-x. 자, 주어진 함수의 규칙이 뭐였죠?
누군가가 들어오면 2배라. 이게 규칙이거든. 자, 얘가 들어왔어요. 2배 하시면 어떻게 되죠? 4-2x가 될 겁니다. 이해 갈까요? 조금 더 간지나게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2로 묶을 수 있고요. 자, 들고 와서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걸 얘다 10제곱 할 거야. 10제곱 할 거니까 너 10제곱, 너 10제곱. 그 다음 f'x 이거 미분하세요. 이거 미분하면 얘가 얼마 되죠? 2 되겠죠. 2가 9개, 2가 10개, 2가 1개. 곱하면 얼마예요? 2에 20승이죠. 앞으로 뺐고요. 0에서 2까지 남고요. 누구 남아요? 누구 남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질문. 얘 9차, 얘 10차. 전개하는 거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지?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한쪽은 떨어뜨리고 한쪽은 늘려. 여기서부터는 아까 풀이와 똑같죠. 계산하시면 아까와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될까요? 한양대학교 문제는 제시문이 없습니다. 교과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풀이도 가능하고요. 자, 어디도 얘가 교과과정을 벗어난 범위는 없죠. 이거 얘가 도함수의 정의였고 적분하는 건 못하는 친구 아무도 없죠? 내 말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렇게 답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맨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똑같았어요. 부분적분을 이용한 차수의 변형.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정말 많은 대학에서 내는 아주 유명한 문제들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 파이팅!